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강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미인간, 배짱인간의 본문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좀 어땠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30살보다 나이가 약간 더 들어가지고 악마가 이런 제의를 하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았어요. 서미 선생님도 오늘 회의하다가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30살 이후부터는 계속 내리막을 걷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좋을 때예요. 저는 대학교 새내기 때 막 기숙사 살 때인데 한 달에 막 20회씩 외박 쓰고 나가서 술 먹고 그랬어요. 그래도 다음날 막 체력 쌩쌩하고 그리고 막 그때는 기억력도 좋아가지고 들으면 막 다 사람들 기억했는데 요새는 들어도 막 잊어버리고 뭘 봐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교사 처음 됐을 때도 20대였는데 그때는 거의 3, 400명 얼굴 이름 다 외웠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CPU가 불량이 됐습니다. 요새 막 선생님들 이름도 헷갈려요. 아마 저한테 30살로 계속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되게 혹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30살 때 되게 행복한 기억들도 많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좀 리즈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계속 30살로 살 수 있는 건 좋지만 저는 그냥 세월을 지나가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늙어가는 게 막 싫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19살 때 저 되게 미성숙하고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리고 멘탈도 되게 약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멘탈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남의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악마가 과연 저를 설득하는 하는데 성공했을까? 악마가 저를 설득하는 거 실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작품에서 보면은 늙는다는 거 되게 안 좋게 여기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젊은 모습 유지하려고 막 이런 선택들을 해요. 이게 꼭 뭐 이야기 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강남 이런 데 가보면 어디를 가나 막 성형 광고가 있잖아요. 여러분 TV만 켜도 막 나이보다 어려 보이면 막 사람들이 동안 누님 이러면서 엄청 막 박수치고 어찌 보면은 이 작품에 나타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마가 얘기하잖아요. 30살로 너 평생 살 수 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20살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성형수술 발전하는 거 보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영원한 젊음. 그랬어요. 저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원래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는데 집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피아니스트는커녕 무슨 학원을 다니고 이런 것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 왜 제 꿈을 이렇게 짓밟느냐 그랬더니 어른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야 음악은 나중에 어른 돼서 취미로 하면 돼 그랬고요. 그 고3 때? 고3 때는 제가 이제 그 되게 새로운 거를 엄청 좋아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자극에 되게 관심이 많고 호기심도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신작 게임 그 당시 이제 문명하고 디아블로가 유행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되게 해보고 싶었고 제가 수영이랑 자전거를 20살 넘어서 배웠는데 수영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스케이트 이런 거 드라마에 나오니까 되게 좀 부러운 거예요. 저런 것도 해보고 싶다. 이런 거 배우고 싶은데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그런 건 대학 가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공부나 해라. 뭐 이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아니 왜 맨날 나중에 미래를 위해 응?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참아라.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현재를 희생하냐. 이렇게 얘기하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렇게 죄인처럼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공부도 하기 싫은데 이거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어른들이 맨날 대학 가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좀 생각해보면 아 이렇게 교사가 돼서 평생 공부나 하고 수업이나 할 줄 알았으면 그냥 더 놀고 좀 방탕하게 살 걸 그랬어요. 아깝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 김나무가 자기 배짱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홍해아가 뭐지? 개미 인간이고 근데 이제 홍해화가 갑자기 할매가 돼가지고 야 우리 헤어져 이러니까 이제 김나무가 흑화해가지고 얘가 할매가 되니까 얘가 갑자기
미친 듯이 개민관 되잖아요. 막 공부해가지고 그 새로운 약을 내놓고 막 복수심에 막 불타가지고 내가 막 이거 하겠다 그러고. 근데 사실 악마가 나중에 그 김나무랑 똑같은 약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김나무가 원래는 배짱인간이었는데 뭐가 됩니까? 네, 김나무도 개미인간이 되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되게 허무한 게 돼버렸죠. 죽도록 고생만 했는데 뭐야 씨 나도 개미인간이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현재를 희생하잖아요. 김나무야 뭐 자기의 선택이긴 했지만 홍해와 같은 경우는 어떤 외부의 유혹 때문에 결국 스스로 이제 개미인간의 길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도 그렇고 이게 사는 것도 이게 너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현재를 그냥 충실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 나중에 뭐 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처음에 교사가 됐을 때는 학생들한테 이제 공부를 시키면서 야 조금만 참고 공부하면은 야 니네 앞에 아주 멋진 미래가 기다릴 거니까 좀 어, 공부를 닥치고 공부를 하려면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한테도 막 그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은 현재를 위해서 사실 살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작가 김동식 씨가 왜 이런 걸 썼을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작가도 개미인간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뇌피셜이긴 한데 김동식도 개미인간 아니었을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좀 개미인간스럽긴 하죠. 이 김동식 작가가 되게 특이한 이력을 지닌 분이에요.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서. 보통 작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다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 사람들 알지 모르겠는데 문예창작과나 이제 문학 관련된 과들을 가요.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제자가 되는 거죠. 어떤 교수들이나 훌륭한 선생들의 제자가 돼서 뭐 하냐면은 나중에 문예 공모전에 출품을 해요. 뭐 신문사나 잡지사 같은 데서 하는 거 있어요. 신춘문예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제출을 해가지고 인정, 님 인정. 이렇게 되면은 작가가 돼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동식 씨는 이 경로를 거치지 않고 작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소속사 없어. 소속사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실용음악과 나온 것도 아니에요. 가수를 치자면은 소속사도 없고 실용음악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그냥 개인 연습생 이런 개인 연습생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뭐 상 받았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냥 음반을 내서 데이트를 친 거예요. 소속사도 없고 실용음악과 나온 것도 아니고 오디션도 아닌데 심지어 오디션도 아닌데 그냥 개인 연습생인데 갑자기 음반 내서 대박. 이런 케이스입니다. 가수도 이런 케이스가 흔치 않은데 문학계에서는 이게 진짜 특이하고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김동식 작가가 대학도 안 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글을 쓴 게 왜 그랬을까? 사정이 있었어요. 김동식 작가가 중학교 중퇴하고 그 얘기했었나요? 중학교 중퇴하고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안 나오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김동식 작가가 이 일 저희 그냥 막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공장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장 일 해본 적 없죠? 네,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한창 그 노동운동을 많이 하던 시절에 그 난쏘공?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건 거 출판되던 시절에 그 대학생들이 노동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공장에 막 위장 취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저 아는 분이 브라보콘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 콘 아이스크림이 끝에가 뾰족하잖아요. 세모꼴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브라보콘을 손가락 사이에다 끼워가지고 브라보콘 8개를 끼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8개를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지고 박스 안에 담습니다. 이거 수만 개를 하면 어떻게 되면 손가락 사이가 막 다 갈라지고 트고 막 피나요.
하도 무식하게 그걸 계속 하니까. 이거 제 뇌피셜인데 김동식 작가도 약간 공장에서 일하면서 맨날 똑같은 일 하니까, 그러니까 개미인간이죠. 지금의 어떤 즐거움과 행복 이런 거 대신에 돈 벌어야 되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이렇게 저당 잡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작품 나오지 않았을까? 그거 좀 슬픈 얘기인데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또 개미인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노력은 적당히 하는데 너무 미래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억누르는 그런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걸 원하지 않고 행복한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행복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이렇게 막 희생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유명한 소설가들은 이 김동식 소설 보면서 야 이게 소설이냐? 막 그럴 수도 있는데 확실히 이제 글이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좀 편하고 쉬웠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개도 되게 빠르고 독자들 댓글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 인터넷 공간에서 소설을 쓰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림만 없지 완전 감상하는 방식은 웹툰이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 이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연재를 한다면은 웹툰 인기어도 막 종이책 출판됐는데 김동식 작가는 딱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 초반에 그 다매체 시대의 문학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다매체 시대의 문학은 옛날 같은 그 종이책 형태 벗어버리고요, 이렇게 웹소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웹소설도 아니야, 들려줄 수도 있어요. 요새도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소설 읽어주는 채널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2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지식 채널 위에 김동식 작가편을 보고 여러분들 본 내용을 학습지 9쪽에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정리 다 됐으면은 김동식 작가에 관련된 뉴스를 좀 보세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문학활동 참여하는 게 꼭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그런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수업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판타지든 뭐 드라마 작가든 뭐 좋은 이야기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뒤에 영상이 있으니까 이어서 보기 바랍니다. 안녕. I know, darling, that you do. But if I did, I would kneel down and ask him not to intervene when it came to you. Well, not to touch a hair in your head, leave you as you are. He felt he had to direct you and direct you into my arms, into my arms, oh Lord, into my arms, oh Lord, into my arms, oh Lord, into my arms. And I don't believe in the existence of angels. Looking at you, I wonder if that's true.
if I did, I would summon them together. And ask them to watch over you. Well, to each burn a candle for you, to make bright and clear your path. And to walk like Christ in grace and love and guide you into my arms. Into my arms, oh Lord. Into my arms, oh Lord. Into my arms, oh Lord. Into my arms. We should be up front, waving our flags. We're trying to compete, you're apparently unsaid. I don't wanna know how we kept it low. I wish I hope I could bring you back up front. I don't understand. All the things in life are going faster than fast. I'm never gonna see it through. Don't go where the people go. But I guess I can't ignore all the things that I said before. How do you remember we promised together we were never ever gonna let it go? The books we read, the songs we treasured, the words you kindly read, sing about my life. I don't understand. All the things in life are going faster than fast. I'm never gonna see it through. No, don't go where the people go. 네, 이번에는 출판계에 등장한 화제의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먹고 살기 위해 20대 시절을 주물 공장에서 보낸, 그래서 글쓰기도 배워본 적 없는 32살의 노동자 작가가 단편 소설집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권혜리 기자가 작가를 만났습니다. 기자가 김동식 작가를 만난 곳은 서울 성수동의 한 지하 주물 공장입니다. 작가는 여기서 11년 동안 하루 수만 개씩 아연 단추와 지퍼를 뽑아내는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기술을 배웠죠. 고향 부산에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생계를 위해 서울로 와 취직했습니다. 철이 없었죠. 그냥 친구가 없기도 했어요. 준비물도 준비 못할 때가 많고 돈도 없고 하니까. 공장 일을 하면서도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글쓰기를 따로 배운 적도 없습니다. 30살이 된 재작년 5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나도 써볼까 생각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소재를 찾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작법대로 글을 써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단순 반복하는 일이다 보니까 잡생각을 하기가 좋아요. 계속 머릿속으로 스토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면 이제 씻고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12시, 1시까지 그 글만 계속 딱 쓰다가 또 잠드는 거죠. 맞춤법, 어법이 틀린 글은 온라인 이웃들이 함께 고쳐줬습니다.
댓글로 다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도움이 안 되는 글은 없어요. 저번에 봤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셨는데요. 이런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거 보면 또 기분이 좋아요. 많이 발전했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공장에서 태어난 단편을 모은 소설집은 출판 한 달 만에 4쇄를 찍었습니다. 그의 글은 기발한 상상력과 사람과 사회를 통찰하는 노동자의 시선으로 이전에 없던 글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표제작 회색 인간은 억압받으며 노동하는 인간들 사이에 그 고통에 대해 노래하고 글을 쓰는 예술가들이 등장하며 사람들이 인간성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작가님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셨다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받았던 느낌을 제가 그걸 쓰면서 받았어요. 그래, 이런 걸로 인간이 인간이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쓸 때는. 그래서 쓰면서 저도 좀 울었고, 그래서 그게 좋아요. SBS 권애리입니다.